혹시 주식으로 돈을 벌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 시작했을 때 운 좋게 수익이 났던 그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번 돈은 어느새 사라지고 지금은 계좌가 파랗게 질려 있진 않으신가요? 사실 주식으로 망하는 과정에는 귀신같이 똑같은 패턴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6단계의 파멸 경로를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을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소액을 넣어보죠. 이때는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잃어도 괜찮을 정도의 작은 돈이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처음 몇 번은 수익이 납니다. 아무 종목이나 사도 오르던 시기였거나 단순히 운이 좋았을 뿐인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뇌는 착각을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쉽네? 나한테 재능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장기 투자가 답이라고 하고 유튜브에서는 누군가 수억을 벌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정보가 머릿속에서 뒤섞이면서 한 가지 확신이 생깁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강렬한 두려움이죠. 문제는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대로 된 매매 습관이 잡히기도 전에 투자금을 급격하게 늘려버리는 것입니다. 100만 원으로 10만 원을 벌었다면 1000만 원을 넣었으면 100만 원을 벌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몇 배로 불린 금액을 계좌에 넣습니다. 이때는 아직 본인이 왜 수익을 냈는지, 어떤 자리에서 사고 팔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샀더니 올랐고 팔았더니 수익이 났을 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드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비중도 커집니다. 확신이 생긴 종목에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크게 벌어보자는 마음으로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한 종목에 집중시키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확신이 생기는 시점은 대부분 시장이 과열기에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모두가 주식 이야기를 하고 뉴스에서도 연일 신고가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분위기가 시장을 지배하는 그 순간에 가장 큰 돈을 들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은 돌변합니다. 며칠 전까지 상한가를 치던 종목들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고 본인이 큰 비중으로 들고 있던 종목도 예외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조정이겠거니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죠. 하지만 주가는 계속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5%, 10%, 15%. 숫자가 커질수록 손절은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팔면 너무 큰 손실을 확정하는 것 같으니까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지옥 구간이 시작됩니다. 원래는 단기로 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본전만 찾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장기 투자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가면서 무작정 버티기에 돌입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계획된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그저 손절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는 강제 장기 투자일 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는 점점 더 파랗게 질려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주가이고 밥을 먹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종목 생각뿐입니다. 잃은 돈에 대한 생각은 벌었던 돈에 대한 기억보다 훨씬 강렬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손실을 빨리 만회해야겠다는 조급함이 밀려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 거라는 희망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빠르게 복구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복수 심리가 작동합니다. 손실을 본 계좌를 보면서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더 과감하게, 더 공격적으로 매매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런 복수 매매가 이성적인 판단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빨리 본전을 찾고 싶은 감정에서 출발한 거래일 뿐입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분석도 없고 손절 기준도 애매하며 진입 타이밍도 엉망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운 좋게 한두 번 수익을 내더라도 결국 다시 손실로 돌아오고 그 손실은 이전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복구하겠다는 마음에 평소보다 더 큰 금액을 넣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손실이 계속 쌓이면 사람은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신용거래나 미수거래 같은 레버리지에 손을 대기 시작하죠. 지금 내 돈으론 부족하지만 빚을 내서 크게 한번 벌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단순히 투자금만 늘려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데드라인이 생긴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빚으로 주식을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버틸 수 없습니다. 조금만 반대로 움직여도 강제로 정리당할 수 있고 심리적 압박은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하루에 몇 %씩 오르내리는 변동성 속에서 빚까지 진 상태로 차트를 지켜보는 건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고문에 가깝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최악의 타이밍에 손절하거나 반대 매매를 당해서 원금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계좌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무너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방을 노리며 고비중 단타에 매달리거나 리딩방 같은 곳에서 누군가 알려주는 종목에 희망을 걸기도 하죠. 고비중 단타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매매 방식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이미 감정적으로 흔들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리딩방은 또 다른 함정입니다. 절박한 마음을 노려 수익 인증을 보여주며 유혹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먼저 매집한 종목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투자금을 받아서 잠적하는 사기 사례까지 늘어나고 있죠. 결국 마지막 남은 돈마저 날리고 나서야 시장을 떠나거나 깊은 상처를 안고 오랜 시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사실 이 6단계의 파멸 경로에는 공통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정에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공포, 조급함과 확신, 복수심과 절박함 같은 감정들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감정을 배제하고 시스템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기본으로 하고 명확한 보유선을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계좌를 여러 개로 쪼개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순서대로 조금씩 사고 오를 때마다 순서대로 조금씩 파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고점에서 한 번에 다 사거나 저점에서 한 번에 다 파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계좌가 독립적으로 수익을 확정하기 때문에 시장이 횡보하거나 등락을 반복하는 구간에서도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속도전이 아니라 시간 싸움입니다. 빨리 크게 버는 것보다 오래 살아남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계속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첫 번째 조건은 감정을 통제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6단계 중 어디쯤에 와 있나요? 만약 1단계나 2단계라면 지금 당장 멈추고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3단계나 4단계에 있다면 손실을 인정하고 시스템 매매로 전환할 타이밍입니다. 5단계나 6단계까지 왔다면 더 이상 손해를 치우지 말고 계좌를 정리하거나 최소한의 금액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어디 있든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절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감정과 운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냉정한 곳이죠. 하지만 원칙을 지키고 꾸준히 공부하며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줍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 패턴을 머릿속에 새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망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살아남는 길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